우리 주변 세상 정말 수많은 물질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물질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진짜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미스터리입니다. 다들 경험 있으실 텐데 왜 국이 식으면 그 위에 기름이 하얗게 굳어서 둥둥 뜨는 걸까요? 따뜻할 땐 분명 멀쩡한 액체였는데 말이죠. 어떤 수사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용의자 파악입니다. 우리가 파헤친 이 물질이라는 녀석이 과연 혼자인지 아니면 여러 명에 뭉쳐있는 팀인지 그거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질은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순물질, 말 그대로 한 가지 성분으로만 깨끗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다른 하나는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이 그냥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보이는 소금. 이건 순수한 염화나트륨이라는 한 가지 물질, 즉 순물질이에요. 근데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 안에는 물도 있고 단백질, 지방,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죠? 바로 이게 혼합물입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과학수사 도구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바로 밀도라는 건데요. 이것만 알면 어떤 녀석이 물에 뜨고 어떤 녀석이 가라앉을지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밀도 공식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얼마나 빽빽하게 뭉쳐있나 이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상자에 솜을 채운 거랑 철을 채운 거랑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철이죠. 그게 바로 밀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각 물질마다 정해진 고유한 값이에요. 자, 이 표 좀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금은 21.5, 철은 7.87, 물은 딱 1.0이네요. 근데 오름은 0.92?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렇게 순물질들은 저마다 고유한 밀도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물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본 그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이 그림이 딱 보여주네요. 밀도가 낮은 애들은 위로 뜨고 밀도가 높은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예쁘게 층을 만드는 거예요. 순서대로 쫙 정렬되는 거죠. 아하, 그럼 아까 이상하다고 했던 거 이제 풀렸네요. 얼음이 왜 물에 뜨는지 표에서 봤듯이 얼음의 밀도 0.9이잖아요. 물의 밀도 1.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뜨는 겁니다. 와, 정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수사 도구 들어갑니다. 이번엔 용해도예요. 이건 말이죠. 물질이 얼마나 잘 숨는지, 즉 다른 물질 속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요. 여기서 용어 3개만 딱 기억하고 가죠. 녹는 애, 설탕 같은 애를 용질이라고 부르고요. 녹이는 애, 물 같은 애를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완벽하게 섞이면 그게 바로 용액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어요. 용해도는 그냥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체들은 여기 선들이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더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커피에 설탕이 더 잘 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고체는 뜨거울수록 잘 녹는다면서요. 그럼 왜 탄산음료는 따뜻해지면 김이 확 빠져버릴까요? 차가울 때가 훨씬 톡 쏘잖아요. 이상하죠? 기체는 뭔가 다른가 봐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체는 고체랑 완전 반대거든요. 온도가 낮을수록, 즉 차가울수록 액체에 더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사이다가 훨씬 더 톡 쏘고 맛있는 거죠. 이제 미스터리가 풀렸네요. 자, 이제 수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용의자를 꼼짝 못하게 할 결정적인 증거, 바로 물질의 지문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모든 순물질이 가진 자신만의 고유한 녹는 점과 끓는 점, 이걸 보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요. 순물질은 정말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녹고 있거나 끓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불을 떼도 온도가 딱 멈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그 증거입니다. 에탄올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죠? 수평인 구간이 생기잖아요. 바로 저기가 끓는 점이에요. 저 평평한 구간이
바로 에탄올이라는 물질의 고유한 지문인 셈입니다. 그런데 혼합물은 이런 지문이 없어요. 걔네들은 끓기 시작해도 온도가 계속 스멀스멀 올라가요. 딱 멈추는 구간이 없다는 거죠.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보이죠? 왼쪽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칼같이 수평을 유지하는데 오른쪽 소금물은 어때요? 100도보다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해서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차이로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밀도, 용해도, 그리고 결정적인 지문인 끓는 점까지. 이제 이걸로 우리가 맨 처음 가졌던 그 질문, 식은 국 미스터리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자, 사건을 재구성해봅시다. 첫째, 국은 물, 기름, 양념 등이 섞인 혼합물이죠. 둘째, 밀도.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낮으니까 일단 위로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증거. 바로 어는 점이라는 지문입니다. 기름은 물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러니까 국이 식기 시작하면 어는 점이 높은 기름이 먼저 하얗게 고체로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얘는 밀도가 낮으니까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국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죠? 네,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풀어낸 모든 과정을 딱 보여주네요. 기름이 뜨는 건 밀도 때문, 기름이 먼저 굳는 건 어는 점 때문. 모든 단서가 퍼즐처럼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걸로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밀도, 용해도, 끓는 점 같은 것들이 그냥 국에 뜬 기름 하나 설명하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변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법칙들이라는 거죠. 이 법칙을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물질의 비밀을 아는 과학 탐정이 되셨습니다. 주경을 한번 둘러보세요. 왜 설탕은 물에 녹는데 후추는 둥둥 뜰까요? 왜 헬륨 풍선은 하늘로 올라갈까요? 오늘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일상의 미스테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